아유, 제가 빨리 만나고 싶어서 마음이 급했습니다. 이번 순서는 책 속의 제주 시간인데요.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우주 책방지기와 함께하죠. 벌써 11월이 시작됐어요. 앞서 이제 11월의 주제가 창작의 섬 제주 가파도에 머무는 작가들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런 주제를 선정하게 된 거예요? 이 서남 쪽에 위치한 섬이죠. 이 가파도에 창작 공간을 위한 아티스트들을 위한 공간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 저 몇 년 전에 한번 가봤어요. 네. 지금도 운영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이 제주문화예술재단 소속으로요, 가파도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국내외를 망라하는 다양한 예술, 또 문학 등의 아티스트들을 초청해서 일정 기간 머무르면서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11월 즈음에요, 오픈 스튜디오라고 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작가들의 창작물을 직접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달에는 창작의 섬 제주, 가파도에 머무르는 작가들이라는 주제로 책 속의 제주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입주 작가들이 이렇게 예술 활동에 좀 전념할 수 있도록 창작 공간이 바로 섬 속의 섬이죠. 가파도에 생겼다는 건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풀 네임은요, 가파도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인데요. 좀 길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줄여서 가파도 에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곳은요, 이 예술가들에게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또 작업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창작 공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가파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이 문화라는 키워드를 주축으로 삼아서 지역과 예술인들이 서로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국내외의 세계 각지에서 모인 예술가들은요, 가파도에서 수개월 동안 지내면서 저마다의 작업을 정말 열심히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2018년부터 시작해서 문학, 미술 혹은 이제 예술 등을 망라하는 작가들이 정말 다양하게 상주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가파도 작지만 또 되게 아름다운 섬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곳에서 머무는 작가들은 아마 예술적 영감도 굉장히 많이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가파도에 머무는 작가들의 책을 소개해 주시는 건가요? 올해는 어떤 작가들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렇죠. 매년 좀 상주하는 작가가 매년마다 달라지게 되는데요. 올해에는 소설가 김인숙 소설가 그리고 또 장강명 작가가 이 가파도 에어에 머무른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주 열심히 창작 활동을 정말 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장강명 작가의 가장 최신작 단편집이죠.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이라는 책 소개해드릴게요. 네, 책 소개에 들어가기 앞서서 장강명 작가에 대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지만요. 네, 정말 너무 유명하셔서 이게 소개가 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에겐 사실 이 소설가로 정말 친근한 작가이기도 하죠. 동아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하던 중 2011년 표백이라는 작품으로 한겨레 문학상을 받으면서 등단한 작가입니다. 수상 이력도 정말 화려한 작가인데요. 장편 소설 열광금지 에바로드라는 작품으로 수림 문학상을, 또 장편 소설 댓글 부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주 4.3 평화문학상과 또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금음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이라는 작품으로 문학동네 작가상, 단편 알바생 자르기로 젊은 작가상, 또 단편 현수동 빵집 삼국지라는 작품으로 이상 문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이외에도요, 대중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죠. 한국이 싫어서라는 작품들도 있고요. 또 SF 소설, 에세이, 소설 등 간결한 문체와 또 속도감 있는 전개로 대중들에게 듬뿍 사랑받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네, 게다가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가장 최신작, 네. 그리고 SF 소설이라고요. 네. 어떤 내용일지 궁금해요. 혹시 이런 세상을 혹시 상상해 본 적 있는지 궁금한데요. 타인의 기억을 대신해서 체험해 줄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혹은 육체 부활 장치가 있다면 조금 심오해지죠. 그리고 또 염록체 이식 수술이 가능한 사회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상상은 안 되지만 영화로 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과학 기술이 고도화되게 이제 발전을 해야 그런 일이 현실이 될 것 같은데 네.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 같아요. 전 사실 이런 세상이 아주 가까운 미래에 조금 더 이제 구현될 것 같다라는 상상력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누구나 꿈꿔왔던
이런 이제 과학기술들이 발전해서 이런 세계가 펼쳐지면 어떨까에서부터 이 질문이 시작됩니다. 이 SF 소설 중에서도요, STS, SF 소설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STS라는 것은 과학과 기술이 사회와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탐구하는 학문 분야라고 작가의 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나 꿈꿔왔던 이런 과학 기술의 발명으로 인해서 펼쳐진 어떤 잿빛 유토피아 또는 네. 이 오색찬란한 디스토피아 사회를 그린 소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이 기술의 명암을 그린 아주 흥미진진한 소설 7편을 모아놓은 단편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네. 계속 이제 과학 기술을 발명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과연 사회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다룬 책인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이 작가의 과학에 대한 지식과 그 상상력을 돋보일 그런 작품인 것 같은데 7편의 단편들이 모두 아주 흥미있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단편이 있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꼽기가 너무 힘들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저는 이제 알래스카의 아이 히만이라는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 철학자이죠. 이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 히만이라는 작품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 독일 나치 전범 재판소에선 아돌프 아이히만의 이야기가 같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아이히만은 2차 세계대전 중 유럽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을 잡아서 수용소에 가두고 또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한 그런 장본인으로서 국제사회 심판을 받았던 그런 인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소설 속에서도 똑같이 등장을 하는데요. 소설 속에서 이 과학자들이 인간의 기억을 타인에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만드는 세상이 도래하게 됩니다. 이 소설 속 과학계에서는요, 아이히만의 동의를 얻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벤야민 씨의 경험을 서로 바꾸어서 경험을 하도록 만드는데요.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없이 많은 유대인들의 죽음을 방관했던 이 아이히만은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경험을 이 기계로서 체험을 하게 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 벤야민 씨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게 됩니다. 와, 그 타인의 경험을 내가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기계가 정말 있다면 타인을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아마 작가가 이런 시선에서 좀 소설을 집필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상상을 좀 해보는데요. 요새 사실 소통 불능의 시대라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어려운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좀 해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발전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소설 속에서는요, 안타까운 결말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네. 과연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장밋빛 미래만 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소설 속에 있는 벤야민 씨는 무릎 꿇고 사죄한 아이히만을 결국 칼로 찔러서 살해하고요. 또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결말을 선택하게 됩니다. 타인은 타인인 채로 남아있는 것이 좋다라는 말과 함께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다르게 생각해보면 정말 철학적인 부분이 있기도 한데요. 타인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또 이 타인을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사람의 상황을 모두 다 안다고 해서 또 과학기술의 발전이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 하네요. 그러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이제 맞바꿔서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세상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사실 요새 AI 시대라고 네. 많이들 하시잖아요. AI로 모든 것을 하는 세상이 이미 왔고 또 가까운 미래에도 우리가 AI에 정말 많이 의존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현재 일자리 시장에서도 AI로 서로 면접을 보고 있고 또 자기소개서도 AI로 쓰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 그런
그러니까 이 인간의 창조적 산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문화예술계까지 AI가 가능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리적으로 대치되는 부분이 정말 많은데요. 이 소설 속에 있는 단편 한 작품 한 작품에서 우리 시대의 이런 이슈를 좀 반영해서 정말 날카롭게 그려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날카로운 화두를 던져온 이 장강명 작가다운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파도에 머물면서 또 어떤 작품을 쓰고 계실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사실. 이 바람 많은 가파도 동네에서 네, 또 어떤 날카로운 시선으로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글을 내놓을지 좀 많이 궁금한데요. 오는 11월 17일 가파도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에서 그동안 작가들이 작업해왔던 결과물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오픈 스튜디오라고 해서요. 작가들이 입주 기간 경험했던 가파도의 장소성과 또 영감을 대중과 직접 만나서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번 오픈 스튜디오에서는 레지던스 자문위원인 은희경 소설가와 또 이번 상주 작가죠. 장강명 작가, 김인숙 작가가 대담 형식으로 지역 주민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또 문학 분야뿐만 아니라 시각예술 분야 작가들도 작가와의 대담 형식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니까요. 가파도에서 어떤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지 직접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가파도 아티스트인 레지던스 작가와의 대담 11월 17일 금요일이네요. 또 여기 가면 이 작가들뿐만 아니라 또 예술인들도 만나볼 수 있잖아요. 네. 시간 내셔서 한 번쯤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또 레지던스에 머무는 작가들이 지역 주민들과 다양한 활동으로 좀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네.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 이 레지던스에 입주하는 조건이 조건 중 하나가 이 지역 문화에 이바지하는 그런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예술계 또는 미술계 작가들은요, 가파초등학교에서 8명의 아이들과 네. 또 병설 유치원 2명 이렇게 해서 총 10명의 아이들과 이제 그림 아트 워크숍을 또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또 가파도 노인회 분들과 이 그림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분들한테는 정말 너무 즐거웠던 경험일 것 같은데요. 또 이 문학 작가인 장강명 작가와 김인숙 작가는요. 가파도에서 가장 가까운 곳 모슬포에 위치한 책방에서 낭독회 겸 북토크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참 감사한 시간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 장강명 작가가 또 제주에 머물고 있다고 하니까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소설 내가 보고 싶은 세상 또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그럼 어떤 작가를 만나보는지 짧게 예고해 주세요. 네, 다음 주에는요. 지금 상주하고 있는 또 다른 작가죠. 김인숙 작가의 소설집 단 하루의 영원한 밤이라는 작품 소개해드릴게요. 네, 다음 주에도 책 속의 제주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신우주 책방지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책 소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